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결국 그 신경전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생일상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운 분위기 속에 차려졌고, 그렇게 무서운 상태로 아버지의 생신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시 예전의 살벌한 고부관계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다들 걱정이 많아졌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어머니와 놀러 다니기도 하고 만나서 식사도 한다 하더군요. 여전히 잘 지내는 어머니와 아내를 보니 그날 일은 별거 아니었나 보다 하고 안심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추석이 되었죠. 명절 전날 차례 지낼 준비를 하러 가려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또 안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당신 요즘 어머니랑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몰라.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하지만 와이프가 갑자기 가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던 저는 와이프에게 말했죠. 어머니는 당신 오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 그냥 같이 가자. 하지만 아내는 계속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저는 아이와 둘이 부모님 댁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와이프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말았죠. 저에게 와이프 하나 제대로 간수도 못하는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시던 어머니는 급기야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아버지와 저는 당황을 했죠. 그런데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와이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빨리 집으로 와.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아내의 비명과 함께 어머니의 고함 소리까지 들렸고 저는 무언가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났음을 깨달았죠. 그래서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니와 와이프가 서로의 머리를 쥐어 뜯으며 싸우고 있더군요. 이런 난리통도 없겠다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서로 뒤엉켜서 격렬하게 몸싸움 중인 둘을 간신히 떼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대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저 기집애랑 당장 이혼해라. 저거 바람났어. 그 말을 들은 와이프 역시 이에 질세라. 아이고 참 기가 막히네요. 뭐 묻은 거 나무란다더니 어머니는 깨끗하신가 봐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실까? 하고 소리치더군요.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저는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저거 다른 남자랑 부둥 껴안고 모텔에 들어가는 거 내가 다 봤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셨고 와이프는 그런 어머니는 다른 남자랑 끌어안고 나오다가 본 거잖아요 하며 똑같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자 어머니가 와이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뭘 잘했다고 악을 써?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이 다시 시작이 되었죠. 일단 저는 다시 둘을 떼어놓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도 같이 들으셔야 할 것 같더군요. 몇 분 뒤에 아버지가 오시고 아내와 어머니가 서로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던 저는 기가 막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생생하게 체험했네요. 그러니까 아내는 지난해 가을부터 그 회사 팀장인지 뭔지 하고 바람이 났고 어머니 역시 산악회 동료와 바람이 났다는데요. 근데 설 명절 전 어느 날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건지 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던 어머니와 팀장놈이랑 모텔에 들어가던 와이프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다는 겁니다. 와이프를 보자마자 달려드는 어머니를 말리며 와이프가 동맹을 제안했다네요. 서로 이 사실을 비밀로 하자면서 어머니의 알리바이는 자기가 대신 다 만들어주겠다고 했고 어머니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기저기 망신당하는 것보다는 바람도 피우면서 평화도 유지할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다 싶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앙숙 고부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설날까지만 해도 둘의 동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와이프와 어머니 사이가 좋았고 분위기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서로를 바라가며 신나게 각자의 바람을 즐긴 사이 좋은 고부동맹은 몇 달 뒤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아버지 생신 전에 어머니가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어머니는 와이프에게 그 남자와 헤어지라고 계속 압박을 했다 하네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와이프가 절대 아니었고 와이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시아버지께 다 알리고 자폭하는 수가 있다고 시어머니를 협박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면서 그렇게나 둘이 싸우던 거였죠. 그러나 와이프는 계속해서 어머니 핑계를 대며 그 팀장놈과 놀아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당장 그놈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네요. 결국 와이프는 어머니의 협박 때문에 그 팀장놈과 헤어지기는 했지만 앙금이 남았고 둘은 앙숙이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아버지도 저도 충격이 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죠.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를 두고 집으로 가셨고 저 역시 간단한 짐을 챙겨 아이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누나가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누나 역시 황당하긴 마찬가지였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유 정말 기가 막혀 진짜. 아버지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그리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혼할래요. 아버지도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기가 찼던 누나는 분통이 터진다는 듯 말했죠. 아니 둘 다 미친 거 아니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고부간에 불륜 동맹이나 맺어. 누나의 말에 그저 참담한 기분이 들더군요. 뭐라 할 말도 없고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누나는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아유 정말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둘 다 그냥 뜯어놓고 싶은데 엄마를 팰 수는 없고 이놈만 때리자니 그건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니? 하더군요. 가슴이 답답한 건 마찬가지셨을 아버지가 누나에게 이만 가보라고 하셨고 일단은 아버지도 저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는 고심 끝에 결심을 하셨는지 엄마를 가장 깔끔하게 이 집에서 내보내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어차피 저 역시 찾아야 하니 같이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죠. 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마저 어이없어 하더군요. 하지만 이혼 사유는 충분한데 법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보니 협의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재산 분할을 해줘야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집에 아직 대출이 대부분이라 나눌 재산도 거의 없지만 아버지 집은 대출이 없었죠.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그 집을 나누자고 할 수 있다며 재산 분할이라는 건 개인 명의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라며 빚까지도 포함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저분한 방법이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받았죠. 그리고 아내의 회사에 그 팀장놈과의 불륜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곳에서 잘리게 되었고요. 뭐 그 지점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 하네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매형과 누나에게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형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네요. 그리고 아버지는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하셨고 저도 와이프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엄마도 와이프도 순순히 이혼하겠다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재산 분할은 없다고 하면서 남아있는 대출 내역과 현재 시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생활비를 줄 수도 없고 아이도 맡길 수 없으니 네 발로 나가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어머니가 잠깐씩 바람을 피워온 사실을 알고 계셨다 하네요. 그래서 직접 미행하신 적도 있고 사람도 붙여봤는데 그렇게 조금씩 모아둔 자료가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이혼 소송이 시작되니 어머니에게는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자료만 내게 생긴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쫓겨나고 말았죠. 그리고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와이프 역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티느냐의 문제였을 뿐이죠. 제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 집에만 있어야 했던 와이프는 결국 3달 만에 이혼을 하겠다고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 분할할 건 없었고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와이프에게 아이 양육비는 못 받을 것 같지만은 저는 그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네요. 이혼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아버지도 저도 무사히 이혼을 했고 저는 대출받았던 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제가 살던 집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죠. 민우는 이제 제법 커서 손 갈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누나가 한 번씩 아이를 챙겨주곤 하네요. 저 역시 퇴근 후에 그리고 주말마다 아이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살림도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2번 오시죠. 그렇게 집안은 아무 일 없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남자 셋이 사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이 갑작스러운 엄마와 할머니의 부재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할아버지와 노는 재미에 푹 빠져 있더군요. 저희 3대 부자는 그렇게 매일매일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